얍! 우리 모두도 어딘가에 감추고 있는 우물을 찾는 시도를 해본다면 하루하루의 생활들이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김천지사에 근무하는 김홍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실을 통해서 공단 가족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지금 제가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 제가 서 있는 경우도 처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공단을 퇴직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적어 놓은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가 있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공부실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남자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남자의 변신이 무죄라는 얘기는 조금 생소하다고요? 그러면 그 생소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정확하게 32년째 공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26살 풋풋한 총각으로 공단에 입사했으며, 그리고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단 생활 1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꽤 오래 근무했죠. 기나긴 지난 32년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니 최근 3년 생활과 앞에 29년 생활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앞에 29년 동안은 일은 열심히 했지만 제가 즐기기보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보람도 있었고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하나 아쉬운 허전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3년의 저희 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공단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 속에 무언가 다른 또 할 수 있는 제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공단 밖은 많이 생소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 안에서 제가 느끼지 못했던 다른 에너지들이 공단 밖에서도 넘쳐났었고, 저는 그 에너지를 얻으려고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보통 즐겨라, 즐기는 사람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직장 생활도 즐기면서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직장 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3년 동안 어떤 변신을 꾀했는지 하나하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신입니다. 제가 웃음 치료사에 도전하였습니다. 제 주위에 늘 웃음을 달고 사시는 지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웃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자기만 따라오면 저를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믿고 한번 따라와 보라 했습니다. 따라가서 보니 그곳이 바로 웃음치료 교육장이었습니다. 막상 따라는 갔으나 들어가려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웃음치료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과장된 웃음과 제스처들, 이런 거죠.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저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그 지인분에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만약에 제가 사라지고 없으면 못 견뎌서 도망가 줄 아십시오 라고 얘기하고는 마지못해 따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교육장 안을 보니 교육장 안은 제가 생각했는 그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온몸이 오그라드는 줄 알았습니다. 2시간 동안 꾹 참고 버티면서 도망갈까 말까 도망갈까 망사를 계속 망설이다가 어쨌든 첫날 2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교육장을 박차고 나갔다면 아마 이렇게 공부실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자신감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웃음치료를 배우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토요일 오후 황금 시간대를 투자하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들의 긍정적인 면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면을 보고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웃음치료에 대한 도전이야말로 제 자신을 내려놓는 법,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 그리고 무대에서의 자신감 등을 배우게 된 정말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제 삶의 이정표를 새로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배운 웃음 치료를 제가 우리 공단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웃음 치료를 해보았냐고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꼭 해보고 싶습니다. 지사에 있으면 노인대학 어르신들에게 건강보험 제도 홍보를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강의를 할 때 강의 시작 부분과 중간중간에 웃음 치료를 섞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의가 마치고 나면 어르신들이 저에게 하는 꼭 얘기가 있습니다. 강의 너무 재밌다고, 자주 좀 와달라고, 그리고 언제 또 오냐고 저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강의 마지막에 꼭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보험 최고예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모든 어르신들이 같이 최고예요 라고 화답을 해주십니다. 기존에 딱딱했던 강의에다가 웃음치료를 조금만 입히니 어르신들에게 훨씬 더 재미있는 강의를 전달해 드릴 수 있고 우리 공단의 홍보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변신입니다. 뾰로롱 마술사입니다. 웬 마술사냐고요? 제가 바로 마술사입니다. 의심되십니까?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얍! 지팡이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가장 간단한 시험관계상 마술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마술사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이제 이 마술을 사라지게 하고 바로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팡이 사라져라! 얍! 사라졌습니다. 제 마술 기술이 좋은 건지 카메라 선생님들의 편집 기술이 좋은 건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국민소통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호스피스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매월 하루 휴가를 내고 호스피스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봉사활동 내용이 환우분들을 발마사지 해드리는 발마사지 봉사와 정서적 지지라고 하는 환우분들과 얘기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있는 동안만이라도 환우분들이 통증을 잊고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술을 배워서 보여드렸습니다. 병상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환우분들을 위한 1인 미니 마술도 해드리고 병상 전체에 생일잔치라든지 전체 행사가 있을 때 마술 공연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마술총각입니다. 마술총각. 제가 이쪽 병실에서 마술을 하고 있으면 다음 병실에서 빨리 마술총각 오라고 저를 독촉하고 계시고 두 번째 병실로 가서 마술을 하고 있으면 세 번째 병실에 간호사님이 오셔서 저를 데려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저를 총각이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잘 웃고 얼굴도 밝고 마술도 잘하니까 그분들이 감사의 표시로 저를 총각이라는 단어를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단에 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시고 우리 공단을 떠나는 공동연수 한 소식에 마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떠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고 소중한 추억거리가 될 만한 행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마술을 배우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습니다. 마술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먼저 마술을 보여드려야지 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8주간의 마술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마술 자격증이 나온 날 집에 부모님과 외삼촌 네 분은 모셔놓고 마술을 펼쳐보였습니다. 사실 그때 의기양양했습니다. 자격증도 땄겠다. 8주간 교육도 받았겠다. 그래서 실제 마술을 펼쳐 보이는데 웬걸 실전은 달랐습니다. 손이 덜덜덜 떨리고 마술 도구도 떨어뜨리고 마술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배운 마술을 끝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날 연세가 88 되신 저희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마도 나이 든 자식이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려고 앞에 나와서 재롱을 부리는 모습이 저희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술을 사기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기가 맞을까요? 마술은 사기가? 오늘 답을 말해 드리겠습니다.
마술은 사기가 맞습니다. 근데 마술사가 사기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마술에서 말하는 사기는 바로 사람을 사기는 기술을 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술로 주위 분들과 소통해 나가면 훨씬 더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변신입니다. 제가 포토샵과 영상 제작 기술을 배워보았습니다. 평소에 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 때 포토샵을 활용한 사진을 활용해 보니 훨씬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운 영상 기술은 지금 제 아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제가 직접 지원해 주고 있어서 가정적으로도 듬뿍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제 아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좋은 글을 읽어주는 낭독 채널입니다. 써니의 꿈다방 한번 방문하셔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남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얘기로 제 변화된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러한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단 밖에서 배운 재능을 공단 안으로 가져와서 활용해 보니 직장 생활까지 함께 즐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제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까지 아름다워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막을 외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막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막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어딘가에 감추고 있는 우물을 찾는 시도를 해본다면 그 과정들이 그리고 하루하루의 생활들이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해가 지는 것을 보려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해가 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내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그냥 기다리기보다 이제 내가 꿈꾸며 좋아하는 것을 찾아 과감히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도전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우리 공단 안으로 가져와서 활용해 본다면 아마도 더 큰 즐거움과 행복과 활기찬 직장 생활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이거 다시 할게요. 손에 땀이 나가지고 원래는 이렇거든요. 이건데 옆! 옆! 얼른 치울게요. 편집해 주세요. 마술은 사기가 맞습니다.